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현재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지역 내 반발과 우려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수산시장. 이른 시간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이뤄집니다. 민어, 갈치, 병어 등 매대에 오른 모든 어류들이 대상입니다. 민어는 일사 나옵니다. 일사 나와요. 이날 측정한 수산물 방사능 수치는 0.1에서 0.2 마이크로시버트 사이, 0.3 미만은 안전 범위로 간주합니다. 1 마이크로시버트를 넘어서면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지난 1년간 기준치를 넘긴 수산물은 없습니다. 대기 중 방사능 수치는 0.14 마이크로시버터입니다. 붕장어에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내장어죠, 내장어. 0.15 마이크로시버터로 생활 방사능 범위 내에 있습니다. 조사단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식당도 점검합니다. 방사능 검사를 불쾌해했던 상인들도 수산물에 대한 품질을 담보할 수 있어 이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초창기에는 거부감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수산물 안정성 검사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대형마트 매출 현황에는 지난 1년간 수산물 매출액이 평년보다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사태 장기화가 걱정입니다. 현재가 별 차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이제 방류가 많이 더 계속 오래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올 수도 있지. 없다 볼 수 없으니까. 이번 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가면서 지역의 반발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엄청난 양의 방사선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면 이것이 계속 안전할 것인가, 바다에 그런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일본은 지난해부터 모두 7번에 걸쳐 5만 5천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고 현재 8차 방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피폭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지만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해양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감염 취약시설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4만 2천 개를 시군보건소에 지원하고 주 1회 감시체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한 주 동안 전남에서 신고된 코로나19 환자는 30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36%가 증가했습니다. 고수온 지속으로 적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됨에 따라 전남도가 예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도청에서 적조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서해청 무안항공대 다분광 카메라로 촬영한 적조 발생 위치와 분포 범위를 공유하고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9년 적조 피해가 5억 원 규모로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례와 하동을 잇는 화개장터 인근 남도대교에 이어서 광양 하동을 잇는 남도 2대교가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합니다. 2028년 완공 예정인데요. 섬진강 꽃축제 시즌마다 반복돼온 고질적인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영호남의 교류 또한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개통된 남도대교. 구례 간전과 하동 화계를 잇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길이 395m, 사업비는 217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도대교에서 섬진강 하류 쪽으로 20km 지점에 있는 섬진교까지는 아직까지 교량이 없습니다. 때문에 광양 매화축제와 하동 벚꽃축제, 구례 산수유 축제 등 섬진강 꽃축제 기간에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적인 교통정체는 축제와 지역 이미지까지 망쳐왔습니다.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남도 2대교 건설이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가시화됐습니다. 광양시 다안면에서 하동군 악양면을 잇는 길이 350m의 남도 2대교는 국비와 지방비 200억 원이 투입돼 내년 4월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기본 설계 중으로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공은 내년에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최종 2028년 준공을. 남도 2대교는 남도대교에서 하류로 6km 지점에 건설되는데 전남도가 주도했던 남도대교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상남도가 공사를 맡습니다. 광양시는 섬진강을 사이에 둔 지방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만큼 교량 준공 이후 유지관리 문제와 함께 섬진강변 지방도 확장 필요성도 고려하는 등 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설명회에서 인근 주민들도 홍수 등 환경 피해 최소화와 경관 조명이나 공원 등 관광 자원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지역 축제 기간 동안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통 체증이 일부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남도대교 건설을 계기로 영호남을 가르는 섬진강이 영호남을 잇는 매개체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지역 주택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간의 이중 계약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비를 계약 기간보다 3년 빨리 50억 원 이상 더 많이 줘서 조합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전체 772세대 규모로 조합원에게 463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했습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에서 지주택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간의 이중계약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된 2019년 9월 25일 업무 대행사와 맺은 업무 대행 계약서입니다. 업무 대행의 대가는 세대당 2천만 원으로 하되 일반 분양 세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단 일반 분양수가 전체 20%를 넘을 땐 대행비를 2,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2020년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최초 업무 대행 계약서를 광양시청에다 제출했죠. 그 제출을 하면서 이제 이거대로 우리가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하지만 조합원들이 모르는 또 다른 계약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와 같은 해에 체결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업무 대행의 대가도 이번엔 일반 분양 세대도 포함해 2천만 원을 대행비로 책정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계약서들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총회 의결도 받지 않았고 업무 대행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업무 대행사에 낸 선지급금 154억 4천여만 원 중 일반 분양 세대 대행비 52억여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항의합니다. 유명 계약서는 일반 분양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일단 50억.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비 지급 시기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아파트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합장이 계약 기간보다 3년이나 빨리 대행비를 내버린 겁니다. 거의 업무 대행사 편에서만 이야기하고 다 맞다. 결국 한 조합원은 업무상 배임죄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합장은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있으니까 제가 경찰 조사 나오면 얼마든지 같은 뭐. 광양시는 업무 대행사와의 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홈페이지에 알렸는지 등 증빙 자료를 지역 주택조합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시가 시행하는 다자녀 가족사진 촬영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접수를 받은 결과 40가구 모집에 117가구가 신청해 약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이번 사업은 여수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가족사진 촬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여수시는 자녀 수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6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천의 세계유산과 지역유산의 역사가 담긴 사진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는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순천의 세계유산인 서남사와 순천 갯벌,
지역 유산인 송광사, 나간읍성 등지에 2010년 이전 옛 모습이 담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순천 세계유산 축전은 세계유산의 흔적을 조명하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산, 시간이 쌓은 흔적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개최됩니다. 광주에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조성위원회가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 사업의 최고 심의 기구인데도 지난 2년 동안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심지어 정부는 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하시킬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직속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환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가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성위원회는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기본 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추진기구입니다. 그래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조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고 문체부 장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조성사업의 공동 주체인 광주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가 이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인데, 당사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향후 이런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의를 관찰하고 그 부분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에도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성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위원장 역시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최고 추진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2년 동안 국책 사업이 진행돼 왔던 겁니다. 최고 심의 기관인 그 조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위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위원회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문화계와 협력해 조성위원회의 유상을 낮추는 특별법 개정을 저지할 방침입니다. 또 조성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명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고흥 녹동항에서 해상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매달 열립니다. 고흥부는 오는 17일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700대 규모의 드론쇼와 함께 해상 불꽃쇼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특별 공연을 마련하는 등 드론쇼와 해상 불꽃쇼의 연계를 통해 볼거리를 강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늘릴 계획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시 5주기를 맞아 목포와 신안 지역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오늘부터 추모 어록과 특별전과 헌화 공간을 운영하고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생 100주년 서거시 5주기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신안군 하이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오후 3시 암태면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전남 예총 주최로 영호남 평화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또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는 오는 17일 신안군 하이도 생가를 방문해 대통령의 민주화 평화, 인권 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 청년 상공인들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1박 2일 동안 그린 아일랜드 잔디 위에서 캠핑족 관련 72개 사이트를 마련해 운영하는 캠핑으로 그린 아일랜드 행사를 가집니다. 또한 같은 날 오천 그린 광장에서 2024 순천 비어 페스타 행사도 함께 개최해
온전히 지역 상인들에게 소비가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